없어요. 백구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지 손해를 배상하라 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럼 일반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 불법행위 손해배상하고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하고. 특별하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일반적인 손해배상이 두 개가 있어요.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하고 불법행위 손해배상하고. 자, 먼저 갑이 을과 계약을 맺었다가 착오를 이루 취소한 것이 채무 불이행이냐? 아니에요. 채무 불이행 아닙니다. 그럼 불법행위냐? 역시 아닙니다. 갑이 을과의 계약을 착오를 이루 취소한 것은 채무 불이행도 아니고 불법행위도 아니더라. 그러면 착오에서 배상 책임 규정 없고 일반적인 배상 책임인 두 가지에도 해당이 안 되니까 결국은 갑이 을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근거 규정이 민법에는 없어요. 따라서 결론이 뭐다? 배상할 필요 없다죠. 없어요? 네, 없어요. 을은 어떡하나요? 묻지 마세요. 가서 토닥토닥 해주세요. 응? 을이 손해보는 걸로 끝입니다. 손해를 배상받을 길은 전혀 없습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패소합니다. 이거 그냥 날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날리는 거예요, 을은. 손해보고 끝나는 겁니다. 똥 밟았어요. 민법에 이런 거 많아요. 이거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을이 이걸 방지하고 싶어요. 혹시라도 자기가 열심히 설계하고 기초공사까지 끝났는데 갑이 늦어서 착오를 이루 취소를 하는 경우를 그래서 자신한테 손해가 생기는 걸 방지하려면 미리 특약을 해두면 돼요. 뭐라고?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계약을 취소는 하지 않기로 하자라고 특약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손해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게 7번입니다. 당사자 합의에 의한 취소권 배제 가능합니다. 네? 아시겠죠? 네. 또 하나가 5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착오와 계약 해제입니다. 요거는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시험에. 하도 울고 묵어서 제가 사골지문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하도 울고 먹어가지고. 자, 요것도 이렇게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갑이 을과 계약을 했는데요. 을이 대금을 안 줍니다. 날짜를 몇 번 어겼습니다. 채무를 불이행합니다. 그래서 갑이 기다리다 못해서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합니다. 자, 채무를 불이행했으면 손해배상해야 된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손해배상이 두 개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이에요. 그러니까 갑은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루 계약을 해지하고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이 계약을 해제를 한 후에 을이 이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해버렸어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 난 다음에 나는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다. 좀 전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사람은 손해배상 책임 없다 그랬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을이. 그래서 갑하고 을이 소송이 붙었습니다. 갑은 네가 취소하기 전에 먼저 내가 채무 불이행을 이루 계약을 해제했으니까 손해를 배상하라 이놈아 라고 했을 것이고요. 을은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냐. 내가 나중에 취소했든 어쨌든 착오를 이루 취소하면 손해배상 책임 없다 이놈아. 둘이 붙었어요. 법원은 누구 손을 들어줬을까요? 예? 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을이 이겼어요. 왜 이겼냐? 을이 소송에서 대법관 앞에서 교태를 조금 더 부렸어. 뭘 부렸다고요? 교태를 조금 더 부렸어. 아이 막 이렇게 그랬어요. 대법관이 볼 때 더 이뻐. 그래서 승. 물론 그래서 승을 한 건 아니지만 다른 이유가 있으나 우리는 결론만 기억하면 된단 말이죠. 누가 이겼다? 을이 이겼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그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이미 해제된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여 무효로 돌리고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판례 하면 왜 그렇지? 이런 얘기 하지 마. 그 왜는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나는 그래도 왜가 궁금하다. 그럼 찾아오세요. 저를 설명드릴 테니까. 합격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손해배상 책임 없다라는 거 하고 해제 후에도 뭐 할 수 있다. 착오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착오에 오늘 기억할 게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예제를 보세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옳은 것을 고르랍니다. 1번을 읽어보세요. 답이죠? 1번이 답이에요. 재작년 문제예요. 이거 한두 번 이렇게 나온 게 아닙니다. 사골지문입니다. 제가 재작년에도 이거 사골지문 올해 답으로 나와요. 나와요 그랬어요. 나왔어. 재작년에 나왔어요. 올해 나옵니다. 한 2년 걸로 한 번씩 나와요. 꼭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될 판례입니다. 아시겠지요? 네. 그래서 차고 끝이 났어요. 여기까지 해서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의사의 흠결을 다 한 거예요.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표의자가 알고 있는 의사의 의식적 흠결 2개. 진위 아닌 의사표시하고 허위표시. 모르고 있는 무의식적 흠결 하나. 차고. 총 3가지. 의사의 흠결. 자, 4번째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한 장을 넘기면 110조가 있습니다. 110조 1항, 2항, 3항이 있습니다. 자, 조문은 이따 읽을 거예요. 일단 2항은 외워야 됩니다. 반드시 외워야 될 조문입니다. 2항은. 110조 2항은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2항에 제3자가 있고요. 3항에 제3자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제3자 구별해야 돼요. 110조 2항의 제3자와 110조 3항의 제3자 라는 말이 나중에 계약법에 가면 나옵니다. 그냥 제110조 제2항의 제3자, 제110조 제3항의 제3자 라고만 나옵니다. 라고만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그 110조 2항의 제3자와 110조 3항의 제3자를 구별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조문은 조금 이따 확인하고요. 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도대체 뭐냐?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도대체 뭐냐? 의사하고요. 표시하고요. 일치해요. 일치하는데 누군가한테 사기를 당해요. 속았어요. 기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착각에 빠집니다. 이런 경우 하고요. 누군가로부터 강력한 협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공포심이 생겼어요. 이렇게 기망에 의한 착오 또는 강박에 의한 공포심에 의한 의사표시를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합니다. 일단은 기망이나 강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의사표시는 반드시 일치해야 돼요. 그래야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됩니다. 화장품 가게에 수분 크림 하나 사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화장품 가게 직원이 한마디 합니다. 언니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해. 새로 나온 링클 프리크림이 하나 있어. 링클 프리크림. 주름 제거 크림이죠? 알 크림이 하나 있어. 이거 한번 사봐. 주름살이 쫙쫙 빠져. 쫙쫙 펴져. 나는 주름살이 쫙쫙 펴진다는 착각이 빠져서 알크림을 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알크림을 주세요 그랬어요. 의사표시는 일치해요. 그런데 집에 가서 발라봤더니 펴지기는커녕 더 생겨. 이게 사기예요. 의사표시가 일치. 예? 네. 안 속았더니 협박을 합니다. 갑자기 화장품 가게 직원이 언니 이렇게 교태를 떨다가 안 속으니까 사시미를 꺼내서 이거 안 사면 너는 오늘 걸어서 못 나간다.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사겠다고 마음을 먹고 달라고 표시를 했어요. 역시 의사표시는 일치합니다. 이런 것들을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의사표시는 일치해야 돼요. 자, 이와 관련된 판례 갖고 박스가 밑에 하나 있습니다. 표시만 좀 해주세요. 별 표시. 읽지 마시고. 괜히 이거 했다가 또 지진 나니까 이거는 한 5월 달쯤. 착오와 사기 강박을 완벽히 여러분들이 구별하실 때 그때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표시만 해둡니다. 오늘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일단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3개가 필요합니다. 먼저 기망, 속아야 돼요. 그래서 착각에 빠져야 돼요. 주름살이 쫙쫙 펴진다는 기망에 의해서 실제로 주름살이 쫙쫙 펴진다는 착각이 빠져서 의사를 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사 표시는 당연히 일치해야 돼요. 또는 강력한 협박을 당해서 공포심이 생겨서 의사를 표시해야 돼요. 이때 기망 또는 강박 때문에 착오 또는 공포심이 생겨야 됩니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인과관계. 또 착오 또는 공포심 때문에 의사를 표시해야 됩니다. 역시 원인과 결과. 그래서 원인 결과 인과관계가 2개가 필요합니다. 강박은 당했지만 화장품 가게 직원이 사시미를 들고 협박을 하는데 무섭기는커녕 측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오죽하면 나를 협박할까? 측은해졌어. 그리고 나는 원래 사시미는 별로 두려워하는 적이 없어. 몇 번 찔려봤어. 그래서 별로 무섭지가 않아, 사시미는. 오히려 측은해. 측은해. 강박은 당했지만 불쌍해서 사줬어. 강박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강박을 당했고 무서워요. 무서운데 일단 사기 전에 발라봤어. 펴지네. 펴져. 그래서 샀어. 공포심 때문에 산 게 아니라 진짜 펴져서 샀어. 그럼 여기서 끊겨요. 공포심 때문에 산 게 아니야. 그럼 이것도 강박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놈 때문에 요게 생겨야 되고 요놈 때문에 요게 생겨야 되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인과관계. 몰라도 돼요. 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기나 강박을 하는 놈, 사람을 속이거나 사람을 협박을 하는 놈은요, 처음부터 계획을 2개를 세워야 됩니다. 이걸 2단의 고의라 합니다. 계획을 2개 세워야 돼요. 예를 들어 강박을 할 때요, 당연히 상대방이 내가 어떻게 강박을 해야 이 사람이 공포심을 느낄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정환이를 협박하려면 향냄새 맡겠다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에? 이정환이가 예를 들어서 올해 시험에 나오는 민법 문제 40문제를 갖고 있어. 미리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없어요. 없는데 찍을 수는 있죠. 찍을 수는 있는데 갖고 있어. 그 여러분이 그걸 달라고 해. 제가 절대로 안 줘. 그랬더니 여러분이 협박을 해. 내놔라. 안 내놓으면 너는 병풍돼서 향냄새를 맡을 것이다. 근데 저는 향냄새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공포심을 안 느껴요. 그러니까 협박이 실패했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정환이는 어떻게 협박을 해야 공포심을 느낄까? 수소원 해봤더니 콩을 되게 싫어해. 그래서 콩을 먹인다 그랬어. 그랬더니 제가 무서워. 그럼 성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놈은 어떻게 강박을 해야 공포심을 느낄까? 계획 하나. 두 번째, 공포심을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버티면 안 되죠. 난 내 목에 칼이 돌아도 안 돼. 콩을 대박을 먹여도 나는 못 줘. 뭐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공포심을 어떻게 하면 의사표시로 연결시킬까? 이런 계획도 세워야 돼요. 이렇게 계획을 2개를 세워야 돼. 그거를 폼나게 2단의 고의라 합니다. 2단의 고의. 판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하여 착오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려는 고의와 그 착오 또는 공포심에 의하여 의사 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 2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잊어버려도 됩니다.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기망이나 강박은 위법해야 돼. 요 위법성이 문제예요. 요게 시험 문제 집중해서 나와요. 사기 강박에